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제가 MBTI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이유주 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이유주 사장님의 조카이자 이혜경 사장님의 딸로 근 20년가량 아메이와 함께 성장해온 아메이 키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MBTI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은 요새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MBTI에 대한 그 각각의 유형에 대한 설명들이 되게 재밌게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렇게 재밌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제가 MBTI란 대체 무엇이고 뭐 엔티제니, 뭐 이프피니 이런 말을 많이들 하는데 그게 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인지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각각 유형별로도 설명을 드리긴 할 테지만 그 유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각 유형을 몰라도 누가 자기 MBTI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아,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이제 유수 사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심리학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장면에 다양한 인력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 메디컬 닥터라고 하는 의사랑 저희랑은 조금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심리 평가라든지 이제 사람을 진단을 내리는 거, 심리 치료 이 부분을 조금 더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께서 이 MBTI 강의에 저를 추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간략하게 이제 강의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MBTI는 대체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MBTI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에 대해서 좀 각각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 MBTI별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MBTI 외에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이나 기질 평가에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이걸 이제 링크를 이제 한번 보내드렸었는데 왜냐면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자기 MBTI 유형을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잘 와닿을 수도 있고 이해하기도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모르시더라도 안 해보셨더라도 이제 오늘 MBTI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이 유형에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좀 탐색해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드렸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MBTI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제 MBTI라는 게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재밌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제 MBTI가 왜 이렇게 붐이 된 건지 이제 아시기 전에 MBTI를 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무의식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행동을 결정하는 걸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걸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심리 유형론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이제 언급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그 정보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2가지를 통해서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해서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론인데 이후에 이 두 여성분이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분인데 두 분은 모녀 관계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원래 이제 MBTI를 개발하려는 건 아니고 이 따님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 사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사위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위를 이해해 보고자 저 사람은 왜 나랑 다르게 행동할까? 나 왜 나랑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이 칼 융의 이론을 가지고 이 MBTI라는 그 성격 유형 테스트를 만들게 됐고, 그래서 MBTI의 M과 B가 그 마이어스와 브릭스 이 두 분의 이름의 약자, 그 첫 대문자를 따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은 원래 칼 융은 크게 2가지로 나눴던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이라는 이 2가지의 기능으로 나눴던 거를 이 선호 경향이라고 조금 바꿔서 이 4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다음에 이 유형을 만드셨고요. 이 선호 경향은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할 테지만 첫 번째는 에너지의 방향성. 이거는 이제 내가 어디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가를 뜻하는 거고요. 인식 기능은 내가 외부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가.
그리고 판단 기능은 내가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에 이제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이제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MBTI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격 유형을 구분하는 데만 도움을 주는 거지, 이게 실제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공식적인 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제 판단 내리기는 좀 어렵고, 아, 이런 부분이 나랑 다르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데만 활용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아직 그렇게 그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게 어떤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실하게 네, 검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흥미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이해하기 위해서, 왜 나랑 다른지 이해하기 위해서 쓰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MBTI 특징 및 목적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MBTI는 다양한 성격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고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유형에 비해 더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성격 유형은 없고, 모든 유형은 가치롭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MBTI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이거에 있어서 개인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게 MBTI 특징 및 목적이고요. 그래서 유형별로 가장 자신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규명하고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이 MBTI가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유형을 이해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로 다른 점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는 그런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MBTI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은 이게 선호 지표 간에 주기능과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이런 또 개념이 있는데, 사실 이 개념은 전공자인 저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알긴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주기능과 부기능이라는 게 주기능이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 성격 유형마다 다 주기능이 다르고, 그 주기능에 따른 부기능이 있고, 또 주기능과 반대되는 열등 기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아신다고 해서 MBTI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이제 판단하에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호 지표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에너지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고, 이게 에너지의 방향성에 포함된 게 외향성과 내향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인식 기능, 그러니까 내가 외부로부터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가에 대한 게 감각과 직관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판단 기능, 내가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게 사고와 감정형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내가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에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그 생활 양식을 정하는 것을 판단과 인식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에너지의 방향성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하루 너무너무 지친 하루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쁜 일정이 끝나고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내가 어떻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은지를 떠올려 봤을 때,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싶은지 아니면은 집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고 싶은지를 이제 떠올려 볼 때 각각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에너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성이 외향형, 엑스트로버트한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관심과 주의가 초점이 되어 있어서 좀 사교적이고 활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힘들 때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서 힘들었던 얘기들을 좀 나누고 위로도 받고, 좀 사람들과의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위안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신을 좀 표현하기를 상당히 즐기는 편이고, 자기를 숨기기보다는 조금 더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외부 자극을 통해서 배우려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경험한 후에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다양한 경험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내향형, 인트로버티드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좀 혼자서 생각하고, 오롯이 혼자서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용하고 내적 활동을 하는 것을 조금 더 즐기는 경향이 있고, 생각이 많고 말보다는 글로써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좀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외향형인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은 외향형인 분들은 이제 경험한 후에 이해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면, 내향형인 분들은 내가 이해를 하고 모든 생각을 마친 후에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에너지의 방향성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 나 진짜 사람들이랑 있으면 즐겁긴 한데 집에 갈 때쯤 되면 너무 기가 빨리고 소진되는 느낌이 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되게 즐겁게 얘기를 하고 놀기 때문에 친구들은 내가 외향적인 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내가 집에 돌아갈 때 나의 에너지를 생각했을 때 아, 나 오늘 친구들 만나서 너무 에너지가 많이 채워진 것 같아 하면 외향형이신 분들인 거고 아, 즐겁긴 했는데 빨리 집에 가서 좀 눕고 싶다, 쉬고 싶다. 난 혼자 있어야겠다 싶으면 이제 내향형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이제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외부로부터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바로 인식 기능이에요. 내가 외부의 정보를 봤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과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이제 마음속에 그 생각들을 잘 간직하고 계셔 보세요. 자, 그래서 사과하면 떠오르는 것은 했을 때 자, 빨갛다, 둥글다, 새콤달콤, 사각사각, 맛있다. 이런 거 떠오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고요. 네. 뭐 백설공주, 비타민 C, 뉴턴, 스티브 잡스, 아이폰 이런 거 생각나는 분 있으신가요? 아, 있으신가요? 아, 네. 네, 고루고루 다 계신데 자, 이렇게 이제 같은 사물을 바라봤을 때, 같은 현상을 바라봤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인식 기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빨갛다, 둥글다, 새콤달콤, 사각사각, 맛있다 쪽에 속하시는 분들은 감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숲보다는 나무를 보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나무들을 다 모아서 숲을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극이 가진 단편적인 특징, 그것이 나의 인식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감에 의존하는 편이에요. 내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뭐 맛, 뭐 시각, 후각, 뭐 청각, 촉각 이런 오감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일처리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편이죠. 왜냐하면 현실에 이제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걸 확실하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실제적인 것을 중시하고 또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세심한 관찰 능력이 뛰어난데 이건 오감이 뛰어나고 내 감각에 의존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백설공주, 비타민C, 뉴턴, 스티븐 잡스, 아이폰. 아까 여기 어떤 메시지에 어떤 분이 백설공주를 떠올리셨다고 했는데 그분은 직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보다는 일단 숲이라는 거시적인 조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들을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하나 각각은 모르지만 전반적인 인상을 잘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일 수 있고요. 어떤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현실에는 없지만 좀 더 가능성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유적인 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보이는 것 그대로를 보기보다는 육감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보다는 육감에 의존을 해서 이제 오감 외에 우리가 촉이라고 하죠. 어떤 느낌 이런 거에 의존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기에는 똑같이 컴퓨터지만 저는 사실 S형이에요. 저는 감각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냥 컴퓨터라고 봐요. 근데 직관형인 사람들은 이 컴퓨터 너머의 그 무한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이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판단 기능인데요. 판단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한 번 더 볼게요. 요새 고민이 있다면서 친구가 힘든 일을 막 털어놓았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줄 것 같은지 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무슨 일이야? 왜 그런 일이 생겼어?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또 반대로 아, 너무 힘들었겠다. 네가 힘들어하니까 나도 속상해. 기분 좋아지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판단 기능은 이 양 두 갈래로 나눠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이 왼쪽에 있는 분은 일단 이해가 돼야지 공감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가 왜 그 기분이 왜 그렇게 안 좋은 거야? 왜 힘든 거야?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해가 가면은 너가 힘들었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왜를 항상 해결해주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감정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이 감정을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데, 이제 반대로 이 반대쪽에 있는 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공감은 일단 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이 기분이 안 좋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어.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건 기분이 안 좋은 거지. 기분이 좋아야지. 그럼 기분이 좋아지게 뭔가를 하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양쪽이 각각 어떤 유형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넘어가 보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해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분을 좋아지게 해주고 싶고 공감을 하려는 사람은 감정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에 객관적인 사실이 제일 중요해요. 진실이 뭐고 팩트가 뭐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분석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고자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공정성이라는 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있었을 때 거기서 만약에 내가 따져봤을 때 이게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잘잘못을 따진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 맞다 틀리다를 따지고 원칙과 규범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만 맞고 틀리고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사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이제 감정형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래 힘들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형들은 정서적인 측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논리적인 판단과 원칙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리 원칙보다는 인간관계나 그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더 잘 고려를 하는 편이고, 좋다 나쁘다, 아까 그 사고형이 맞다 틀리다 했다면은 감정형은 좋다 나쁘다의 사고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F이긴 해요. 왜냐면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나를 뭔가 해결해주고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나한테 공감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조금 더 끌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F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사람 좋다는 얘기를 잘 듣기는 해요. 근데 그게 항상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감정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감정에 많이 압도당하고 여기에 몰두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 사고형 같은 경우는 감정을 조금 차치하고 우선 이 일의 핵심이 뭐고 맹점이 뭐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상황에서 훨씬 더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BTI 유형에는 좋고 나쁜 게 없고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는 거를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이 T와 F를 볼 때 제일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이 있어요. 자,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여행 계획을 세워요. 자, 그때 나는 어떻게 여행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인지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조금 생각을 다 해보셨나요? 네. 자, 볼게요. 자, 왼쪽. 1시 30분에 공항에 도착하고, 무슨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몇 시 이동하고, 시간 단위로 이렇게 촘촘촘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삶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걸 훨씬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반면에 파리 도착하면 맛있는 거 먹고 에펠탑 가서 야경 보면 되지 라고 아주 러프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생활 양식의 차이예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좀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판단형, 저찡. 그러니까 저취라는 게 되게 판단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게 판단보다는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중요시하고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 생활 양식의 가름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통제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시하는지 아니면 내 일상에 대한 통제권이 조금 사라져도 괜찮은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J형 같은 왼쪽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 그 판단형 같은 분들은 이 계획에서 틀어지거나 하면 상당히 불안해해요. 내가 계획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 계획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통제권을 잃는 것이 항상 이 사람들한테는 큰 위기감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반면에 하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사실 파리라는 데가 위험한 데잖아요. 왜냐면은 뭐 낯선 도시이기도 하고 내가 아무 계획 없이 갔을 때 어떻게 이걸 사실 불어가 그렇게 우리가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안전하게 내 일상을 매니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인식형들이 세우는 계획. 파리에 도착하면 맛집 들렸다가 에펠탑 가서 야경 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러프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실 계획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신 이 계획이 틀어져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에펠탑 가서 야경을 보기로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파리에 가니까 해가 10시가 넘어서 지더라고요. 그때까지 밖에 있으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야경을 그럼 포기해요.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경을 포기해도 괜찮아요. 난 지금 굳이 야경을 보지 않아도 내가 지금 좀 더 편한 게 좋지 이렇게 계획을 수정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그렇게 나눠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 이제 판단형은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리정돈을 잘하고 되게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통제력과 조정 능력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빠르고 합리적이고 옳은 결정을 내리려고 항상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목적 의식이 뚜렷해요. 목적 의식이 있어야지 또 계획을 잘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 의식이 뚜렷하고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되게 딱 보면은 주변에 정리정돈 잘하고 요새 미니멀 라이프를 잘 실천하시는 분들 중에는 J형이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리정돈을 잘하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삶을 좀 이렇게 오거나이즈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판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반면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서 틀어지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수는 있지만 또 그런 장단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인식형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안 세우는 건 아니에요. 계획을 세울 수는 있는데 일단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상황에 맞춰서 활동하고 이제 모험이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행 계획이 틀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틀어진 데서 오는 새로운 재미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사에 호기심이 많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융통성이 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융통성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융통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반면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좌충우돌이 많아요. 손해도 많이 볼 수 있고 여담이지만 저도 P형인데 제가 같이 프랑스에 여행 간 친구도 P형이었어요. 근데 저희 둘 다 아무 계획이 없이 떠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도시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열차를 미리 예매하면 한 5만 원 안 되게 예매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떠나는 그 공항에서 이걸 기차를 예매해야 되는구나 알게 된 거죠. 그때 예매하니까 30만 원인 거예요. 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 장단이 있어서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생활 양식의 차이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어세스타라는 그 기업이 MBTI를 우리나라에서 MBTI를 타당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규격화 시켜가지고 검사를 진행을 하는 그 기업이에요. 그래서 앞서 드렸던 링크는 사실 무료로 우리가 재미삼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 보시는 MBTI 이 결과지가 실제로 어떤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이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지인데 여기 이제 이 결과지의 포맷이 이렇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넣었는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 선호지표 4개에 의해서 이게 어느 쪽에 조금 더 많이 퍼센테이지가 있는지 여기 중간에 여기 그래프 같이 생긴 거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는 거는 반대쪽으로 저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 이렇게 어느 쪽에 더 비중이 많은지에 따라서 MBTI 성격 유형이 나오고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유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난 외향적일 수도 있고 내향적일 수도 있고 나는 인식형일 수도 있고 인식일 수도 있고 판단일 수도 있고 등등등 이런 모든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에 조금 더 내가 치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MBTI 유형이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선 이게 기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MBTI에서도 뭐 ISTJ라고 하면은 가운데 2개 있잖아요. S랑 N 그리고 T랑 F 이 2가지의 그 지표를 가지고 이제 이걸 4개로 2 곱하기 2는 4잖아요. 그래서 4가지로 이제 기질이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조금 에너지의 방향성이 좀 다르고 생활하는 양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들끼리는 다 공유할 수 있는 특질적인 기질이 있는데 우선 N으로 시작하는 그 인식에서 따르는 그 N으로 시작하는 기질을 나눠보면은 이 N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감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너머로 무언가를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and를 쉽게 생각하면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다는 게 깊이 생각할 수도 있고 상상력이 풍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잡념이 많을 수도 있고 망상을 할 수도 있고 공상을 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조금 더 창의적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 그 이면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사려 깊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앤들은 그 일단 감각을 자신의 이런 인식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이거를 T와 F에 나뉘어서 이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T는 합리론상 기질이라고 해서 나는 일단 정보 수집할 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이면의 것까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행동할 때도 내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엄청 합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거듭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게 굉장히 당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기질에 해당하는 이제 유형들이 저렇게 4가지가 있는 거고요. NF는 이상가 기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일단 N이라서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깊게 곱씹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내가 판단하는 거는 내 필링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해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한 게 결국 기분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은 방식으로 생각해.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방식으로 생각해. 이런 게 되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제 S로 가면은 S들은 T와 F가 이미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T와 F로 갈리는 게 아니라 P와 J로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오감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계획적으로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충동적일 수는 있지만 융통성 있게 행동할 것이냐를 이제 2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J는 보호자적인 기질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살피고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해주고 매니지를 해주고 이런 것이 상당히 익숙하고 이런 것이 잘 맞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P는 이 내가 수집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걸 조금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감각에 의해서 뭐 미술 작품을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뭐 내가 사과를 보고 이 사과에 이 빨간색 그리고 이런 광택이 나는 표면 이런 걸 내가 수집을 해서 내가 이걸 조금 더 예술적이고 장인적인 기질이 나온다는 게 조금 더 자유롭게 이걸 표현하고 내가 사과를 굳이 먹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고 이 사과를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디샹의 샘이라는 걸 보면은 그 작품이 변기를 그냥 떼다가 작품 전시를 했는데 똑같은 변기인데 작품이 된 거잖아요. 그게 이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그냥 이 현실적인 작품을 보고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행동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MBTI 하시면 많은 분들이 이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MBTI 뒤에 A가 붙는 사람이 있고 T가 붙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차이인가를 되게 궁금해 하시던데 이제 A는 자기 주장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조금 적고 힘든 일이 생겨도 빠르게 극복하는 그런 유연성이 있고 T 유형에 비해서 걱정이 조금 적은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T는 신중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안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섬세하고 조금 더 쉽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A에 비해서 걱정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 또 A가 걱정이 없어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T는 신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중함이라는 요소를 내가 쥐려면 조금 불안하고 이렇게 섬세해지는 거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이 나왔던 그냥 나는 이런 유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분석가형부터 시작을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과 T, 주 기능이 N과 T인 사람들을 분석가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유형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을 일단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일단 INTJ형이 전략가형인데 이제 에너지 방향성은 내향, 그리고 인식 기능은 직관, 판단 기능은 사고, 생활 양식은 판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고 분석력이 뛰어나요. 일단 독립적인 거는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죠. 내향형인 사람들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독립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N과 T가 같이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보이세요? 여기에 제가 이제 찾아놓은 그림인데 브레인이 있고 심장은 백업 브레인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 감정 자체도 상당히 사고를 통해서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추론이나
복잡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독립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상당히 꺼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조금 더 지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좀 자신을 어떻게든 개선하고 싶어 하는 욕구 그리고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욕구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취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관심 분야 외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타인의 시선도 그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적합한 분야는 과학 분야 또는 기술 분야, IT 관련 직업, 이제 0과 1로 가득한 세계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다가 뭔가를 잘 분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잘 맞는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는 INTP형이에요. 앞선 유형과는 달라진 게 J와 P의 차이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생활 양식이 직관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이 높고 잠재력과 가능성을 중요시해요. 자, 이제 P가 뜨자마자 바로 나타난 단어, 이제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INTJ랑 비슷하게 사고력이 굉장히 좋고 논리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이해도 되게 빨라요. 그런데 이제 호기심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 이런 호기심을 충족시켜보고자 뭔가를 많이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자꾸만 탐색하려고 하는 편이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도 잘하는 편이고 다양한 원인들 속에서 또 실현이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I이기 때문에 낯가림이 있고 사람들과 어울림이 어색할 수는 있고 좀 감정 표현이 낯설고 공감 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는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어떤 사람이 나 INTP야. 요새 인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인팁이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친구가 내가 얘기했을 때 이 친구가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피드백을 많이 안 해주고 그렇게 많이 호응을 해주지 않아도 아, 뭐 이 친구는 원래 그런 성향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공감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적합한 분야는 순수 과학이나 순수학, 뭐 엔지니어링 이런 쪽이 좀 잘 맞는다고 해요. 그 다음은 통솔자예요. 그래서 ENTJ형인데 이제 앞에 에너지의 방향성이 외부로 나갔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계속 수렴하던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되게 잘 살펴요. 내가 이 생각하던 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미치기 때문에 타고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뛰어난 전략이 있고 카리스마와 자신감이 넘쳐요. 스티븐 잡스 같은 그런 CEO들이 주로 ENTJ형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교적이고 활달하고 활력이 넘칠 수 있고 또 이제 NT가 있기 때문에 판단력은 또 냉철하기 때문에 이성적인 목표를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통솔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이 기업의 목표와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을 위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감정이 별로 흔들리지 않으니까 좋은 통솔자가 될 수 있겠죠. 체계적이고 단호한 성격이 있고 멀티태스킹이 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방향성이 외향이긴 한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살핀다기보다는 저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내가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이제 이 방향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솔자가 될 수는 있는데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NTJ라고 했는데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면 너가 원래 그런 애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적합한 분야는 뭐 경영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어떤 관리자직에 있는 게 상당히 이 사람들한테는 잘 맞는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론가형이 있는데 ENTP형이에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박학다식하고 독창적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보신 이 ENTJ와는 또 생활 양식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고 조금 더 행동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창의적인 발상력이 좋아요. 단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러면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면 좀 지루함을 느껴요. 이 사람들은 통통 튀는 그런 새로운 거, 뭔가 이렇게 스타트업 같이 새로운 자극이 많고 자꾸만 새로운 걸 도전해 봐야 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되는 거, 공무원 시험 같은 거 그런 거 좀 힘들어 할 수가 있어요. 토론이나 논쟁을 좋아하고 꼭 자기 의견으로 끝맺어야 하는 사람들이긴 해요. 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하긴 하지만 또 비판이 정당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T형들이 또 정당성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라고 하면은 또 수용도 되게 잘해요.
내가 틀렸구나 하고 수용을 잘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제 분위기나 이 에너지 방향성이 외향형이기 때문에 분위기나 타인의 생각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이 사람들한테 적합한 분야는 영화 감독이나 연출가, 카피라이터 이런 분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외교관형을 보실 건데 여기 앞서 보셨던 거랑 달라진 거는 이제 NF 아까는 NT였는데 이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F 감정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INFJ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통찰력이 되게 높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도 어떤 영감을 줄 수 있고 공동체의 이익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내심이 많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사람들 간의 화합을 상당히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독창성과 내적인 독립심이 상당히 강해서 혼자서 잘 우뚝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한 곳에 몰두하면 다만 이제 내가 혼자 오롯이 서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가질 수 있는 맹점이에요. 한 곳에 몰두하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할 수 있고 특히 N형들은 자기의 이제 사고 속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빠지면 주변을 잘 못 살필 수가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 방식을 모색해서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업무 환경 같은 경우에도 업무 환경에 대한 통제권이 자기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업무 시간이나 환경을 스스로 조율하고 긴장감 없는 환경을 선호한다고 해요. 적합한 분야는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상담 교육, 종교 분야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 분야에도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는 INFP 형인데 중재자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실하고 이해심이 많고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잘 자신의 감정이나 뭐 마음, 생각을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혼자 가지고 있는 내적 신념은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식적인 거나 피상적인 것은 싫어하고 좀 더 진정성이 있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칠해 한다거나 이런 걸 좀 제일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 유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창의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잘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며 개방적인데 이 이해심이 많다, 관대하다 이런 표현들은 F라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주 보는 수식어들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추구하고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나는 걸 상당히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에 민감을 해요. 그래서 갈등이나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 정서들은 상당히 잘 캐치를 하고 되게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긍정적인 정서가로 교류하는 건 살짝 어색할 수가 있어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겉으로 볼 때는 조용하고 과묵해 보일 수는 있지만 뭐 누구나 친해지면 상당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합한 분야는 디자이너나 소설가, 뭐 연구원 같은 이런 유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선도자 유형인데요. ENFJ 유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요. 그리고 비판을 받으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스타일이라고는 해요. 그래서 카리스마와 열정을 지닌 리더형이라고 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걸 논리정연하게 잘 제시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타인과 대립을 싫어하고 그래서 쉽게 사과하고 또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할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에너지의 방향성이 외향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많이 중요시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이제 I형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서가 나에게 향하는 것이 두렵다면 이런 E형의 사람들은 외향형의 에너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관계 내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을 것인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것과 동시에 타인의 의도나 동기를 또 쉽게 파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에게 적합한 분야는 아나운서나 리포터, 통역가 이런 분야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는 활동가 유형이 있는데요. ENFP 유형이에요. 이 유형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발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에 지루함을 느끼는 걸 되게 이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발력이 뛰어나니까 이제 이 상황을 잘 파악해서 분위기를 잘 띄워줄 수 있어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되게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한테 쉽게 다가가고
쉽게 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반면에 N과 F가 있으니까 혼자 생각이 많고 또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민하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되게 겉으로는 친해지지만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도 않는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건 좋아하지만 또 혼자만의 그런 사고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삶, 어딘가에 매이지 않는 삶 이런 걸 되게 추구를 할 수 있고 적합한 분야로는 아트 디렉터,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이런 분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관리자형이에요. 아마 이제 조직 생활을 하신 분들, 조직 생활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이 유형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ISTJ형부터 보시면 제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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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진행을 할게요. 네. 현실주의자형은 ISTJ형인데 제가 아까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이 ISTJ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유형이 진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유형이에요. 물론 제일 퍼센테이지가 많은 유형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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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매사에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반복되는 일상도 잘 견디고 인내심이 강한 편이고 문제 해결 상황에서도 행동이 확고하고 분별력이 있어요. 또 신중한 성향으로 모든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이제 본인에게 관대하지 않고 철저하기 때문에 일은 되게 일 처리는 잘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한테도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또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스스로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무원들이 이 유형이면 상당히 자신의 일에 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는 건데 이제 만약에 조금 더 창의성을 요구하는 환경에 있는데 내가 ISTJ형이다. 그러면은 힘들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적합한 분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나 공무원, 경찰, 군인 이런 조금 더 이제 어떤 규칙이 있고 정해진 룰대로 하면 되고 주어진 일만 끝내면 되는 이런 유형의 이제 직업들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 다음 유형은 수호자 유형인데요. ISFJ형이에요. 이 유형은 차분하고 헌신적이며 인내심이 강해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 변화에 주의를 잘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고 침착한 성격이에요. 신중한 편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결정을 또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신중하게 내는 결정이니까 자신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그런 확고한 마음이 있고 또 신중한 것은 완벽주의적인 것과 떼일래야 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본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J형 중에서도 또 자기의 계획에서 틀어질 때 조금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찰력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타인의 분위기를 쉽게 파악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뛰어나다고 해요. 왜냐하면 S와 F가 있기 때문에 비록 내향형이긴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F, 저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잘 캐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적합한 분야로 간호사, 심리상담가, 사회복지사 이런 유형들이 있다고 해요. 다 이런 유형들이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런 타인의 니즈를 잘 파악해야 되는 그런 직업들인데 이런 분야에 잘 맞는다고 해요. 자, 그 다음은 경영자형인데요. ESTJ형이에요. 아까 이제 ISTJ형이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관료제에 상당히 잘 속할 수 있고 거기서 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에너지 방향성이 외부로 뻗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잘 매니지하던 걸 이제 남까지 매니지를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일하고 규칙을 준수하고 사실적인 목표 설정에 상당히 능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실질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요. 계속 이제 실질적인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 경영에 맞다고 하는 게 이 회사가 굴러가려면 우리가 이제 2년만 가지고 이상만 가지고는 이 회사를 굴려갈 수가 없잖아요. 조금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큼 해야 어떤 목표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좀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업 운영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실질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ESTJ형은 경영자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일을 조직하고 계획해서 추진시키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고 어떤 활동을 조직화하고 주도해 나가는 지도력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목표를 설정하고 지시하고 결정하고 독려해서 기한 내에 이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현실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목표도 현실적으로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계획도 현실적으로 세워서 실제적으로 내가 세운 목표에 가장 잘 도달하는 유형이라고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또 불확실한 미래 가능성보다는 현재의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타인과 자신의 감정을 고려하는 능력은 다소 부족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감정이 이제 개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감정은 불필요한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좀 속단속결을 하는 그런 이제 맹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들한테 적합한 분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나 운영, 조직 관리 분야 이런 것이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집정관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ESFJ형이에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상당히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아요. 그래서 신념과 주관이 뚜렷하고 조직적이고 타인에게 동조하는 경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성이 외향성인 것처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충족하는 타입이고 동정심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쏟고 이런 인적 자원을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고난 협력자로 동료애가 많고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리정돈도 잘하고 참을성도 잘 많고 되게 친절해서 되게 좋은데 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맞춰주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양날의 검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대면인데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민감할 수 있고 거절을 잘 못하고 눈치도 많이 봐요. 그래서 대인관계적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편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되게 친절하게 해주고 동정심도 되게 많고 되게 선량한 사람들이라서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 사람은 되게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친절함에 항상 감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적합한 분야로는 뭐 승무원이라든지 뭐 트레이너, 강사 이런 분야들이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는 탐험가형이 있어요. 탐험가형에는 이제 S와 P의 조합이에요. 현실에 살고 있지만 내가 행동하는 거는 조금 더 충동적일 수 있어요. 충동적이라는 게 말이 나쁘게 느껴지지만 조금 더 다양한 활동에 개입할 수가 있고 개방성이 있는 거죠. 맨 처음에는 ISTP형인데 이 형은 장인형이에요. 그래서 과묵하고 분석적이고 적응력이 강해요. 일단은 과묵하고 분석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에너지의 방향성이 내향형이고 이제 판단 기능은 사고형이기 때문에 말수가 적고 아까 I형들이 말수가 적고 좀 혼자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과묵하고 또 이제 사고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는 민감성이 상당히 뛰어나고 어떤 도구를 다루는 뛰어난 능력이 있대요. 손재주가 좋고. 그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생을 관찰하는 유형이고 사실적인 자료들을 정리하고 이거를 조직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걸 좀 꺼리는 편이고 무관심하고 냉정하게 비춰질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삶에 또 항상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딘가에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그런 분들 있죠. 생활의 달인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중에 전 ISTP형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적합한 분야로는 파일럿, 소프트웨어 개발자, 뭐 어떤 증권 분석가 등 이런 이제 분석을 하거나 혼자 자신의 업무에 이제 집중해서 몰두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험가형인데요. ISFP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온화하고 겸손하고 삶의 여유를 만끽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항상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궁금한 게 많은데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강해서 도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뭐 여기저기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만 뭐 새로운 활동에 그렇게 많이 개입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말하고 좀 겸손하고 점잖은 편이라고 하고 주목받는 것도 그렇게 즐기지 않는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적인 야망은 적어요. 내가 이만큼 더 버느니 그냥 그 시간에 나 혼자 좀 자유 시간을 가질래. 나는 이게 나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순종적이고 인내심이 강한 편이긴 하지만 되게 겉으로 볼 때는 온화해 보이고 화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잖아요. 화 안 내는 사람이 한번 화내면 무섭다고. 딱 그게 이 ISFP형인데 한번 화가 나면은 아주 크게 화를 내고 이렇게 폭발적인 화를 낼 수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적합한 분야로는 뭐 예술가라든지 고고학자, 식물학자, 천문학자 이 분야만 봐도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지 좀 감이 오시죠. 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가형, ESTP. 여기 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유형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 사람들은 좀 느긋하고 관용적이고 타협을 잘해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능숙하고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 개방적이고 선입견이 없어요. 센스가 있고 유머러스해서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타협책을 모색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순발력도 뛰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업가라는 것이 아까 보셨던 경영자랑 다른 건 경영자는 조직화되어 있는 기업을 이제 이끌어 가야 돼서 책임감이 조금 더 주된 이슈가 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면 사업가들은 내가 내 사업을 끌어내고 이걸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융통성이 필요하고 타협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도전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즉흥적으로 도전했을 때 결과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이제 플러스가 되면 좋은 사업가가 되는 거고 그 즉흥적이었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그건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에너지 방향성이 외향형이기 때문에 타인의 관심을 상당히 원하고 이제 또 특히 이제 센스 있고 유머러스하고 사람들 사이에 속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는 것을 그만큼 견디기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또 쉽사리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적합한 분야로는 공인중개사, 여행 가이드, 스포츠 캐스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예인형이에요. ESFP형인데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모험을 즐기고 개척하는 편인데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활동을 상당히 즐기고 행동이 앞서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배워가지만 다행히도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일 때 다음에 같은 행동을 하진 않는다고 해요. 또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이 많고 농담도 잘하고 주변 상황을 유쾌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대요. 그리고 자기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죠. 왜냐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이 많고 좀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패션 감각도 뛰어나다고 해요. 적합한 분야로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코미디언, 사진작가, 디자이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성격 유형 준비한 게 제가 여기까지인데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약간 당황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한 건 사실 이 내용은 이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인성검사, 뭐 성격검사, 기질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이제 뒤로 돌아가서 그럼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네. 다양한 이제 이런 유형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걸 들으셨을 때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할 때 어떤 유형이 좀 적합하겠다. 뭐 이런 거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많이 없으세요? 아직 잘 감이 안 오세요? 그렇죠. 이게 한 번 들어서 이해하기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이런 성격 유형별 성격 이 사람이 누가 날 만나자마자 나 인티제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빠르게 파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MBTI를 맨날 보는 사람들도 쉽진 않은데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제 가볼게요. 일단 I라고 했다. 그럼 I면 이 사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내향적이에요. 내향적이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내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다고 했죠? 내향적인 사람들의 특징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게 이제 1번으로 생각나시는데 일단은 자신의 내면에 관심이 많이 가 있어요. 에너지의 방향성이 자신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활동이 상당히 많고 혼자 에너지를 채우는 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INTJ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일단 저 사람은 혼자 있는 게 편안할 수는 있겠다. 나랑 같이 있지만 나랑 지금 같이 있는데 되게 에너지를 많이 써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내향형인 사람들이 상당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형으로 이제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있는데 나랑 같이 있어주는 건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줬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N 그 다음에 인식 기능이 직관형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나랑 같은 우리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켰을 때 가끔 보면은 카페에서 커피를 시켜서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약간 멍 때리는 것 같아요. 약간 나랑 얘기에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피곤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진짜 이 N 유형이라면 그 안에서도 혼자 계속 같은 걸 보고 있지만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이 커피 콩이 나오는 과정까지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고 뭐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T형이라고 했어요. T형은 우리가 아까 어떻게 얘기를 했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사고형이죠. 사고형의 특징은 뭘까요? 네, 생각이 많죠. 일단 생각이 많고 계속 생각이 많은 INT가 다 생각이 많아요, 일단. 그리고 생각이 많고 이 사람들 T는 신중할 수 있고 신중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걸 상당히 중요시해서 아까 든 쉬운 예시 친구 힘들다고 할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바로 T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혼자 생각이 많은데 내가 얘랑 같이 가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뭔가 애가 좀 에너지는 떨어져 보이고 혼자 잡생각은 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힘들다고 했더니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친구들은 그냥 인식 기능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심지어 J형이에요. 그러면은 그 커피숍에 가는 일정 이 친구가 정했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나 너 1시부터 우리 3시까지만 만나야 돼요. 즐거움을 더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3시가 됐으면 난 3시까지 너랑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난 가볼게. 이게 극단적인 사례긴 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해도 독립적인 친구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는 게 제가 오늘 강의에서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야기였어요. 이제 나랑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선호 방향이 이러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겠지라고 한 번 더 이해해보면 우리가 좀 덜 싸울 수 있고 특히 저는 이게 친구 관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해주는데 저는 이게 부부라든지 부모 자식이라든지 특히 가장 그래요. 예.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제가 엄마가 계셔서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내 자녀와 뭐 혹은 내 남편, 뭐 아내와 MBTI를 해보면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 내가 이게 서운하다고 했을 때 보통 그래요. 남편들은 내가 이게 서운하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로 가야 돼요. 네. 서운하다고 하면은 바로 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남자가 그런 게 아니라 T형의 남자들이 그런데 또 신기하게 남자들 중에는 T형들이 많아요. 여기 한번 여쭤볼까요? F형이신 남성분. 삼촌 T형이시잖아요. 네. 제가 사촌 동생한테 들은 게 있거든요. 네, 네, T형이셔요. 네. 하지만 이제 F형이고자 하시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서 이게 대화를 할 때 뭐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부부 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하시는 파트너분들끼리 만나서라도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방향이 아닐 수 있지만 MBTI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그렇고 이제 이 MBTI라는 게 유형이 되게 많지만 아까도 제가 어떤 분께 들었던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저 또한 그래요. 저도 제가 학부생 때 했던 MBTI랑 제 지금 MBTI가 다른 게 MBTI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자기 보고식 체크예요. 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걸 좋아한다. 0점부터 6점, 6점. 난 외향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체크한 대로 나오고 내가 그때그때 느끼는 나의 상태, 내가 속한 집단, 나를 구성하는 많은 요인들이 나의 이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게 불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태에 맞춰서 내 이런 선호 경향,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선호 경향이라는 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제 양극단에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내가 어디에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외향형과 내향형의 아주 중간에 있어도 외향이 조금만 많이 나오면 MBTI 결과는 2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퍼센테이지가 이 그래프에서 중간쯤에 있었으면 나는 내향형의 성향도 상당히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외향형일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성격 유형이라는 게 다를 수 있고 또 같은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제가 검사한 결과 저랑 저희 엄마랑 똑같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MBTI가 이 사람을 전부 다 대표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남편이 검사를 했더니 ENTJ라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래요. 지금 거의 약간 이런 자기가 이런 자기 개발하는 그런 것에 상당히 몰두해어 있는지 아니면 멋진 자신에게 취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중에 맞는 건 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랑 내 주변에서 생각하는 내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크했을 때 이렇게 나왔지만 MBTI를 해보고 이걸 이해하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뭐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네, 강의를 처음부터 해도 새롭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와 일할 때 성향이 다를 때가 있는데 이 MBTI를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서 체크를 하시면 제일 좋아요. 일할 때는 ISTJ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조직에 맞춰서 아니면 내 계획에 맞춰서 주어진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그런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있고 그게 또 내가 그거에 닮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집에 와서 내가 아주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어떤지를 살펴보면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걸 일단 설명을 드리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일단 이 MMPI라는 검사를 저희는 성격 검사로 가장 많이 쓰는 검사예요. 이거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문항에 예, 아니오를 체크하는 건데 이걸 보면은 이제 물론 이게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장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걸 보면 이제 각각의 이제 성격 특질들이 여기서는 뭐 0번, 1번부터 0번까지 총 10가지의 척도에서 어떤 점수가 내가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좀 우울한 기질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내향적인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우유부단하지만 나는 좀 융통성이 있고 유연한 사람일 수 있고 이런 성격 기질을 알려주는 거고 요새 방송에 보니까 이 TCI라는 검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MMPI도 한창 유행을 했다가 이제 요새는 이 TCI라는 검사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성격과 기질을 알려주는 검사예요. 그래서 기질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격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기질이라는 거는 왜 애기들 키워보시면 알 것 같아요. 좀 느린 기질이 신발 하나 신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같이 가자는데 벌써 저기까지 뛰어가 있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린 기질, 뭐 급한 기질, 뭐 순한 기질 이런 기질이 이제 각각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는데 이 기질 검사에서는 이제 또 그 기질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카테고라이징을 해놓은 그런 검사예요. 그래서 혹시 뭐 나중에 궁금하시거나 다른 성격 검사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런 예시를 드린 거고 지금 여기 이제 말씀해주신 분이 서로 맞는 성향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서로 맞는 성향은 있지 않을까요? 다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해해 보자라고 했지만 내가 만약에 ESFP형인데 그러면 제가 죽어도 누구와 같이 지내긴 힘들 것 같은지 좀 예상이 가시나요, 일단? 뭐가 안 맞으면 제일 힘들까요? 이 네 가지 중에. 이 사람은. 직관적인 사람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활 양식 다른 것도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설명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맞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 궁금하실까요? 일할 때 맞는 성향이 제일 궁금하시겠죠? 우리가 일할 때 주로 쓰는 거는 어떤 요소일까요? 일을 할 때 쓸 때.
그쵸, 그쵸. 그리고 우리가 뭐 인식 기능은 달라도 일단 생활 양식이 좀 비슷해야, 생활 양식이 비슷해야지 이 사람하고 일단 생활을 하고 같이 함께 지내 나가는데 큰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S 유형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을 할 때 만약에 N인 사람과 만나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이 이념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좀 힘들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ESFP형과 내가 연애를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 할 때는 뭐가 제일 안 맞으면 힘들까요? 생활 양식도 힘들겠죠. 그렇죠? 같이 지내야 되니까. 또 인식 기능 중요하고 약간 답을 정해놓고 제가 여쭤본 것 같긴 한데 네, 이 F와 T가 부부나 배우자를 만날 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관계는 주로 배우자와 혹은 뭐 내 연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마찰이 가장 많고 내가 가장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대상이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F형인데 내 파트너가 T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서운함을 얘기했을 때 나를 가르치려 들고 나에게 자꾸만 내 감정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고 해결책을 주려고 하면은 이 F 유형인 사람들의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F형끼리 만나야 이제 감정적인 소모가 조금 적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T인 사람이에요. 내가 T인데 저는 나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어라고 했을 때 이 T형인 사람이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뭐뭐 때문에예요. 힘들어는 중요하지 않고 뭐뭐뭐 때문에라서 이걸 같이 해결해 주길 바래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F형인 사람이 힘들겠다. 어떡하면 좋아.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만 나오면 이제 T인 사람들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나 혼자 모르겠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 힘들겠다고만 해.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와 F가 서로 잘 맞춰지면 그게 조금 관계를 유지하고 감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는 편하겠죠. 지금 남편분과 같이 F라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네요. 배우자 말씀드렸고 자녀는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녀의 MBTI를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낳은 자녀가 나랑 다르다고 해서 이제 물론 그 친구 자녀분들한테도 뭔가 설명해주고 엄마가 혹은 아빠가 이런 유형이라 너가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그렇죠. 같은 유형인데 안 맞는 거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그거는 부모 자식 간은 어쩔 수 없다고. 근데 근데 일단 이제 자녀분들한테 이제 이야기할 때는 너를 이해한다라고 접근하는 게 이 MBTI의 가장 큰 효용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맞냐 안 맞냐. 왜냐면은 남편이나 연인 뭐 아니면 같이 일할 사람은 내가 그래도 선택을 할 여지가 있는데 자식은 선택을 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와 유형이 다르다?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계속 그쪽으로만 생각이 가고 제일 중요한 건 나와 다르구나. 야, 내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해도 만약에 내가 S예요. 저는 S라서 뭐 아침에 적어도 8시에는 일어나야지 하루를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8시에 일어나야지 밥을 먹고 오전에 뭘 하고 뭐 오후에 뭘 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자녀들이 방학이 됐는데 11시가 돼도 안 일어나요. 이걸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그냥 이제 부모의 마음에서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요. 왜 이렇게 게으르게 행동을 하는 거지? 왜 대체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다행히도 자녀가 N이에요. 그러면은 깊은 공상의 세계에 빠져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해버리면 물론 답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 친구의 방식은 저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아마 이제 자녀들도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나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이 생각을 느끼면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자녀들과의 MBTI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셔야지 이걸로 너는 즉흥적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는 계획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 계획이 없고 즉흥적인 건 내가 속개로 생각하고 넌 되게 융통성이 있구나. 창의적일 수 있구나. 이렇게 바라봐주고 너무 힘들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적어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셨고 MBTI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가닥을 잡으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어머님 혹은 아버님, 부모님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오전 시간에 나와서 계신 거 보면 물론 내향형이시겠지만 외향적인 에너지를 잘 쓰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외향적인 에너지를 잘 쓰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친구를 안 만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해요. 이런 경우가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만나봤던 내담자분들, 환자분들 중에 부모님은 되게 외향적이고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시는데 자녀분들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해를 못 해요.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이 성장하지. 이런 얘기 꼭 하시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지 크는 거야. 너 그렇게 집에만 있어서 뭐가 될래? 이런 얘기가 항상 나와요. 근데 적어도 그 무렵에, 그 시기쯤에 MBTI를 한번 꺼내봐서 그 친구가 내향형이다 하면은 혼자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구나. 넌 그렇게 충전해야지 너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디스크 검사하고 MBTI 검사하고 DISC, 이거 저희가 디스크라고 하긴 해서 DISC 검사하고 네, MBTI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이건 저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 이 DISC 검사 다들 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단순하다. 단순하긴 하죠. 어떻게 지금 이거 말씀하신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디스크 검사, 그 DISC 검사랑 MBTI랑 다른 점 혹시 어떤 게 좀 다르게 느껴지세요? 좀 분류가 많이 되기도 했고 DISC에서 주로 물어보는 건 뭐죠? 그쵸. 네. 그쵸. 네 가지로 나뉘고 그건 이제 세상에서부터 뭐 정보를 수집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걸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검사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두 개를 잘 융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진짜 일하실 때 그때 사업하실 때 그걸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업하실 때 디스크 검사 같이 이용하시면서 사람들 만날 때 이건 실생활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사실 저한테 MBTI 검사 물어보신 것도 지금 물어보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젊은 층이 더 선호하는 것 같다. 뭔가 복잡하고 새롭고 방송에도 나왔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 복잡하긴 해요. 이게 맞아요. 왜냐면은 일단 16개 유형이나 있고 저희가 디스크 4개, 혈액형 4개, 한 4개 정도면 그래도 이해하기가 편한데 16개나 되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이 각각의 유형의 조합의 어떤 성격일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앞에 이게 어떤 걸 중심으로 나뉘는지 물론 조합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해할 때 궁극적으로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16가지 유형을 내가 다 외워야 돼. N팁은 이렇고 인팁은 저렇대. 나는 인프피인데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에너지의 방향성이 뭐냐? 인식 기능은 뭐냐? 판단 기능은 뭐냐? 생활 양식은 뭐냐? 하면 4가지예요. 어때요? 디스크랑 크게 다르지 않죠? 혈액형과 다르지 않아요? 네, 이렇게 4가지로 알고 계시면 이 4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MBTI 각 유형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또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을 때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네, 이런 검사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긴 해요. 그래서 이 MBTI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모호하고 어려워 보이는 게 대체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언제든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